네, 안녕하세요. 나무쌤입니다. 자, 토양학 제11강 식물 영양소 편인데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식물 영양소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나오고 다른 과목이랑 많이 겹치고 하기 때문에 이 토양학에서 잘 알아가셔야 돼요. 토양학에서 확실하게 잡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필수 식물 영양소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비무기성이냐, 무기성이냐. 즉, 무기물이냐, 무기물이 아닌 놈이냐. 두 개인데, 사실은 다 무기물 형태로 흡수가 되지만, 이 비무기성으로 나눈 이유가 뭐냐면은, 이 CHO, 얘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유기물질로 동화되기 때문이에요. 네. 이제, 식물체 몸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CHO가 각각 노는 게 아니고, 얘네가 합쳐져서 유기물질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도 바로 되기 때문에 얘네 같은 경우에 비무기성이라고 보는 거고요. CHO는. 자, 무기영양소. 이제 무기영양소는 얘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실제 무기영양소 얘네라고 볼 수 있고, 자, N 질소, P 인, K 칼륨, CA 칼슘, Mg 마그네슘, S 황, Fe 철, Cu 구리, Zn 아연, Mn 망간, Mo 몰리브덴, B 붕소, Cl 염소, 네, Ni 니켈 이렇게 총 14가지 있어요. 니켈이 가장 마지막에 등록된 겁니다. 이렇게 비무기성이랑 무기성으로 나누는 거. 이게 제가 알기로는 4회차 때 문제로 나왔었어요. 4회차 때. 4회차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잖아요. 그때 이제 요 비무기성에 대해서 이 비무기성 알고 있느냐? 이런 형태의 이제 문제가 나왔거든요. 어쨌든 그렇고. 자, 두 번째, 요구량에 근거한 분류입니다. 다량원소랑 미량원소를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다량원소 같은 경우에는 식물 전체 건중량의 0.1% 이상, 그리고 미량원소는 건중량의 0.1% 이하. 그러니까 건중량의 0.21%를 기준으로 해서 위면은 다량, 밑이면은 미량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다량원소 한번 봐볼게요. 다량원소는 우리가 잘 아는 아까 비무기성이고 CHO 그리고 NPK 여기까지는 이제 바로 아실 수 있겠죠. NPK 우리가 그 비료 3대 원소라고 하잖아요. 비료 3대 원소 NPK 그리고 CHO 가장 많은 우리 몸에 가장 많은 애들 그 다음에 이제 칼슘, 마그네슘, 황입니다. 네, 이렇게 알아가시면 돼요. 칼슘, 마그네슘, 황. 자, CHO, 그 다음에 NPK, 그 다음에 각각 CA, Mg, S, 황. 이렇게까지. 다음 이제 미량 원소인데, 미량 원소는 이제 Fe 철, 망간, 구리, 아연, 몰리브덴, 붕소, 염소, 니켈. 이렇게 나머지 애들이 미량 원소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생리생화학적 기능에 근거해서 또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먼저, 식물체 구조를 형성하는 원소군이 있습니다. 식물체 구조를 형성하는 원소군인데, 요 6가지예요. C랑 H랑 O랑 N이랑 P랑 S. 얘네가 각각 어떤 구조를 형성하냐면은, 어디에 구성원소가 되냐면, 첫 번째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 뭐죠?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런 식으로 돼 있죠. 탄수화물 CHO 다 나왔네요. 단백질은요. 단백질의 기본 단위가 뭡니까?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은 질소화합물이죠. 그쵸? 다음 지질은 뭐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인지질이라는 보면은 이 친수성의 머리가 있고요. 그리고 꼬리가 있잖아요. 소수성의 꼬리. 친수성의 머리가 있잖아요. 이 친수성 같은 경우에 머리에 뭐가 있냐면 피가 있어요. 이게 화학식이 좀 더 많은데 어쨌든 가운데 이렇게 피가 있어요. 그 소수성 같은 경우에는 뭐 CH나 O가 막 이런 식으로 분포되어 있어요. C랑 H랑 O랑 P랑 C랑 H랑 O랑 P랑 요런 애들 지질을 구성을 하고 그 다음 핵산의 주요 원소는 P입니다. 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사중간 산물이라고 하는데 대사중간 산물은 우리 예를 들면은 그 크랩스웨로 다들 기억하시죠? 크랩스웨로의 뭐 예를 들면은 알파케토글루타르산
그다음에 뭐 석신산, 그 다음에 푸마르산인가요? 네. 요런 식의 이제 대사 산물. 이 대사 중간 산물의 구성 원소라는 겁니다. 일단 유기물이면은 얘네가 거의 다 구성 원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무기물로 흡수하여 유기화합물로 전환된다. 그렇죠. 무기물로 흡수해서 얘네가 유기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물체 구조를 형성하는 원소군 이렇게 6개 있고요. 다음에 효소 활성화에 관여하는 원소군이 있습니다. 누구누구 있냐면은 칼륨, 칼슘, 마그네슘, 아연, 망간 등이 있는데 각 원소별 특징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면 좋아요. 효소 활성화에 관여하는 원소군. 자, 칼륨 같은 경우에는 피루베이트 키네이즈를 비롯한 60여 가지의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어쨌든 효소를 활성화시키고 삼투압을 조절합니다. 칼륨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삼투압을 조절하고 이온 균형 기능을 조절한다. 여기 삼투압 조절한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칼륨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삼투압을 조절한다. 잘 알고 계시고요. 다음 칼슘입니다. 칼슘. 우리 인간도 뼈 튼튼해지려면 뭐 먹어야 되는데 막 칼슘 우유 먹어야 된다면 그러죠. 마찬가지로 칼슘은 이 세포벽과 세포막의 구조적 안전화에 관여를 하고요. 또 아까 효소 활성화 나왔었죠. 칼슘도 이제 생체막의 ATPase를 비롯한 여러 효소 활성화에 관여를 한다고 합니다. 자, 다음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 마그네슘은 엽록소의 구성원소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엽록소의 구조를 보면은 제가 다 그려볼 수는 없지만 몰라요. 저도. 중앙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중앙에 Mg가 있다는 겁니다. 이 화학식 가운데 보시면은 중앙에 Mg, 이 마그네슘이 있어요. 그래서 엽록소의 필수 구성원소가 이 마그네슘이고 ATP 포스포트랜스포레이즈를 비롯한 여러 효소 활성에 관여. 이 마그네슘이 이 ATP 효소라고만 부를게요, 그냥. 이 마그네슘이 ATP 효소에도 관여를 한다. 이렇게 말고 계시고. 다음 망간입니다. 망간은 또 어디에 관여를 하냐면은, 우리가 처음에 광합성 과정에 들어갔을 때, 이 물이 분해가 되죠. 수소로 분해되고, 산소로 분해되고, 그리고 뭐로 분해됩니까? 전자로 분해되죠. 이 전자가 전자전달계를 통해서 에너지 만들어내잖아요. 이 물을 분해시키는, 이 물의 광분해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원소가 이 망간입니다. 그리고 IAA, 옥시데이즈 등의 효소 활성에 관여를 한다. 요런 내용들 있죠. 요런 내용들, 뭐 IAA라든지 ATP 포스포모시기라든지 ATPase라든지 요런 부분들은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 원소마다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중요한 부분들 외우시고 따로 어떤 효소에 얘가 들어가는지를 따로 표로 정리해서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다음 뿌리의 영양소 공급 기작입니다. 뿌리가 이 식물 영양소를 어떻게 공급을 하냐, 어떻게 얻어내냐, 총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집단류, 확산, 뿌리 차단입니다. 자,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첫 번째는 집단류입니다. 집단류. 이게 용어가 어렵잖아요. 집단류는 수분 포텐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분 포텐셜. 우리 수분 포텐셜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향한다고 했죠. 요거를 이용하는 게 집단류고, 확산 같은 경우엔 농도. 우리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죠. 마찬가지로.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고, 뿌린 차단은 약간 접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뿌리가 접촉해서 이제 얻어내는 건데 하나씩 볼게요. 자, 집단류 수분 포텐셜이라고 했습니다. 물의 대류 현상으로 확산과 대비되는 개념이고 수분 포텐셜이기 때문에 두 번째, 식물의 증산작용으로 잎, 줄기, 뿌리, 토양 사이에 연속적인 수분 포텐셜 기울기가 형성되며 토양수는 식물이 자라는 동안 뿌리 쪽으로 집단류 형태로 이동하여 흡수된다. 어쨌든 일단 이것도 다음 볼게요. 바로 세 번째, 인이나 칼륨처럼 토양 용액 농도가 낮은 영양소는 집단류만으로는 충분한 양을 공급할 수 없으며 이 확산, 이 농도 개념인 확산을 통해서 주로 공급되는 게 이 인이랑 칼륨입니다. 네, 자, 우리 그 식물 영양소가
수분 포텐셜을 통해서 들어간다고 했죠. 자, 무슨 느낌이냐면은, 자, 땅이 이렇게 있어요. 땅이 있고, 그리고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나무가 이렇게 자랐을 테고, 나무가 이렇게 자랐을 테고, 이 아래 뭐가 있습니까? 뿌리가 있겠죠, 뿌리가. 뿌리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뿌리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수분 포텐셜 하면은, 수분 포텐셜 어디가 가장 높았어요? 자, 토양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이 뿌리예요. 그 다음 줄기고, 그 다음 잎이고, 그 다음 공기예요. 자, 어떻게 가는지 볼게요. 이 순서대로 간다 보면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죠. 이 토양에서 뿌리로 갑니다. 뿌리에서 줄기로 가고요. 줄기에서 잎으로 가고 잎에서 대기로 갑니다. 이게 수분 포텐셜로 이동을 하는 건데 똑같아요. 이 집단율도 똑같다는 거예요. 자, 요 네 개 사이에 연속적인 수분 기울기가 형성돼서 이제 무기영양소도 간다는 겁니다. 이 뿌리 쪽으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집단류예요. 근데 이렇게 집단류로 못 가는 아까 원소들 뭐가 있다고 했죠? 인이랑 칼륨 이렇게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인이랑 칼륨은 어떻게 가냐? 얘네는 확산에 의해서 공급되는 영양소입니다. 농도 개념이에요. 농도가 높은 데서 토양이 더 농도가 높고 뿌리가 인의 농도가 더 낮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오케이. 들어가고 자, 어쨌든 다시 한번 높은 농도에서 낮은 농도 쪽으로 이동하는 영상을 확산이라고 하고 이거 뭐라고 아까 인이랑 칼륨 이렇게 두 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자, 다음 뿌리 차단이라는 놈이 있어요. 뿌리 차단. 뿌리 차단은 접촉하는 겁니다. 얘가 직접 토양을 비집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비집고 가면서 여기에 있는 수많은 영양소들을 이렇게 터치하면서 흡수를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뿌리와 토양 교질 표면이 접촉하여 뿌리에서 배출되는 수소이온이 교질 표면에 흡착된 다른 양이온과 교환되고 교환된 양이온이 뿌리에 흡수된다. 이 뿌리에 뭐가 있다고요? 뿌리에 H+가 있는데 우리 이 점토에 뭐 있었어요? 점토를 교질이라고 했고 교질에는 수많은 영양분들이 있었죠. 정말 많은데 뭐 몇 개만 적어보면 이 정도 있었죠. 이런 애들. 이 수소랑 얘네랑 바뀐다는 겁니다. 이거 왜 바뀔까요, 근데? 그렇죠. 이 수소이온이 가장 흡착력이 높기 때문에 여기 있는 놈이 이 점토랑 붙어버리잖아요. 그럼 점토에 있던 요런 애들과 얘랑 교환이 됩니다. 교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얘가 일로 가버리는 거예요. H가 붙어버리는 거죠. H가 일로 오니까 이 칼슘 빠져나오고 H가 마그네슘으로 오니까 마그네슘 빠져나오고 H가 칼륨으로 오니까 칼륨 빠져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영양분들이 뿌리에 달라붙고 그리고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교환성 양이온과의 접촉뿐만 아니라 통양용액 중에 유리이온 접촉도 가능하다를 보고 자, 두 번째. 뿌리 차단으로 흡수될 수 있는 영양소의 양은 1% 미만으로 매우 낮다. 뿌리 차단은 매우 낮다. 영양분 없는데. 자, 벌써 마지막 페이지가 왔네요. 뿌리 영양소 공급 기작이 마찬가지로. 자, 토양에서의 영양소의 확산 속도.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NO3-, Cl, SO4-2-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칼륨 이온이 그 다음 크고, 그 다음에 인산이 마지막 가장 작다. 영양소의 확산 속도가 가장 작다. 음이온이 양이온보다 확산 계수 값이 큰 것은 음전하를 띤 토양 교질의 영향 때문이다. 여기까지 알고 오늘 강의 바로 좀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에 이제 식물 영양소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 볼 거예요. 네. 그때가 더 중요합니다. 그때가 더 중요하고 오늘은 이런 내용들 있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도 지금 제가 이제 영상 찍은 시간 굉장히 늦은 시간인데 다들 좀 늦게 보시더라고요. 영상 자체를. 영상 시청 시간을 보니까 다 6시 이후에 보시더라고요. 다들 주경 야독하느라 정말 힘드실 텐데 조금만 더 힘내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